성균관, 유생들의 꿈과 학문의 전당. 그러나 밤의 장막 아래 이곳은 피와 욕망이 뒤엉킨 섬뜩한 저주의 땅이 되었다. 16세기 조선. 학문을 갈고 닦던 젊은 학자들. 그들은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백옥 같은 피부,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유염한 미녀 귀신이 그들을 탐했다. 그녀는 유생들의 꿈속에서 정염을 채웠고, 유생들은 현실에서 붉은 핥힌 자국과 피폐해진 생기만을 발견했다. 가장 심각한 희생양, 이승아. 그의 시신은 마치 미이라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굳게 쥔 손에는 벽에 걸린 그림 속 여인의 붉은 비단 조각이 움켜쥐어져 있었다. 그림에 갇힌 채 성균관 유생들의 생기를 빨아먹는 원한 맺힌 기생의 혼령. 학문의 고요는 미친 사랑의 절규로 깨진다. 모든 유생의 젊은 피를 탐하는 유염한 그림자. 성균관의 밤은 이제 그녀의 것이다. 정염으로 타오르는 미녀 귀신의 전설이 지금 시작된다. 정염에 물든 성균관의 밤. 성균관은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자들이 모여들던 학문의 최고 전당이었다. 이곳은 고요와 엄격한 학교가 지배하는 신성한 곳이었으나 16세기 중엽의 어느 해부터인가 밤의 장막 아래에서 섬뜩하고도 요염한 저주의 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햇빛 아래에서는 서책과 붓이 전부였던 유생들의 삶이, 달빛 아래에서는 피 묻은 비단 이불 아래서 꿈틀대는 정염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괴이한 소문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파급력은 역병과 같았다. 학업에 매진하던 젊은 유생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꿈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악몽을 꾸었겠거니 치부했으나 꿈속에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과 증상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꿈속의 여인은 항상 같았다. 백옥처럼 희고 윤이 나는 피부, 그 위에 도화처럼 붉게 물든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기생이었다. 그녀는 유생들을 애무하듯 혹은 명령하듯 손짓했고, 유생들은 이성을 잃은 채 꿈속에서 그녀의 뜨거운 품에 안겼다. 그들의 잠자리는 마치 불길처럼 뜨거워졌고, 젊은 혈기와 억눌린 욕망은 밤마다 폭발했다. 그러나 새벽 달기 울어 꿈에서 깨면 현실은 섬뜩한 지옥의 흔적을 남겼다. 이불과 속옷에는 정액 자국이 흥건했고, 어떤 유생은 자신의 허벅지와 팔에 날카로운 손톱 자국 같은 붉은 핥힌 자국이 선명한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단순한 몽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구체적이며 고통스러운 육체적 증상들이었다. 소문은 쉬쉬하는 속삭임에서 벗어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균관의 밤은 깊어질수록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특히 이불에 스며든 정체 모를 향내는 유생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 향기는 온갖 꽃을 섞은 듯 아름다우면서도 묘하게 끈적거리는 마치 핏빛 유혹 같았고, 맡을수록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마치 누군가 애달프게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는 유생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선비들 사이에서는 이 괴이한 현상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는 성균관이 위치한 땅의 지기가 음탕해져 생긴 현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과거 성균관 주변에서 억울하게 죽은 음탕한 기생의 저주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젊은 유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억눌린 성적 욕망이 빚어낸 집단 환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마다 젊은 혈기의 유생들의 생기와 정기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흡수되어 빨려나가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었다. 그들의 안색은 나날이 창백해져 거의 백지에 가까웠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피폐함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가장 심각한 증상을 겪던 이는 이승하라는 유생이었다. 그는 수재로 통했으나 미녀 귀신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는 매일 밤 그 미녀와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금단 현상을 겪었고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 뼈만 남을 지경이었다. 그의 얼굴은 병에 걸린 듯 푸르렀고 눈동자는 텅 빈 듯 초점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제 꿈속의 여인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의 환영을 보았고 그녀의 속삭임에 홀려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빗소리가 성균관의 고요를 깨트리던 그 밤. 이승하는 평소보다 더 격렬한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과 열기로 젖어 있었고 잠옷은 축축했다. 그는 홀린 듯이 자신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시선을 한 곳에 꽂았다. 그것은 성균관의 서고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으나 너무 낡아 누구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정체불명의 기생 초상화 한 폭이었다. 그림은 비록 색이 바랬지만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이승하가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나던 그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붉은 비단 저고리와 매혹적인 듯 광기 어린 눈빛,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묘한 향기까지. 이승하는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듯 섬뜩하게 빛났고 그림 속에서 희미하게 정염에 물든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 순간 이승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극한의 한기를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 여인의 붉은 저고리 자락을 만졌다. 천이 사가 부스러지듯 비단 저고리 자락의 한 부분이 그의 손에 뜯겨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이승하는 자신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몸은 마치 미이라처럼 극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쾌락과 공포가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그의 오른손에 뜯어진 붉은 비단 조각이 피 묻은 채로 움켜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학자들은 그 비단 조각이 다름 아닌 벽에 걸려 있던 그림 속 여인의 저고리에서 뜯겨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사건은 성균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나 몽정이 아니었다. 유생들은 그제야 그림 속 여인이 단순한 그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림 속에 원한과 정염이 맺힌 채 갇혀있던 기생의 홀령이 밤마다 그림 밖으로 나와 젊은 유생들을 색으로 홀리고 그들의 생기를 흡수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하는 아마도 그녀와 마지막 정사를 나누고 완전히 기운을 빼앗겨 죽음에 이른 가장 불행한 희생자였다. 성균관의 사원부 감찰은 이 기이하고 흉흉한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퇴마사 박진사를 급히 불렀다. 박진사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성균관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감지하며 굳건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박진사는 망설임 없이 유생들이 겪는다는 기이한 현상들의 근원, 즉 문제의 기생초상화 앞으로 향했다.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요염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박진사의 예리한 눈에는 그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살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붓과 먹을 꺼내어 부적을 쓰고 그림 앞에서 굳건히 서서 축경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고요하던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감히 이 딸의 안식을 방해하는가? 나의 정령을 거두려 하는가? 그림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고왔던 목소리는 이내 쇠를 긁는 듯한 찢어지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붉은 핏물이 그림의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림이 점차 생생한 현실로 변하는 듯했다. 피 묻은 비단 저고리가 그림 속에서 실제로 펄럭이는 듯했고 유생들의 귓가에는 그녀의 웃음소리와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다. 그러나 박진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별히 준비한 벽사의 부적을 꺼내 들었다. 부적이 그림에 닿으려 하자 그림 속 여인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녀의 비명은 점차 슬픔과 한이 서린 애절한 노래처럼 변해갔다. 사랑하는 이마,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나는가? 나의 뜨거운 정염은 죽어서도 이 성균관을 태우는데 나를 안아줄 님이여,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버림받은 여인의 애달픈 절규이자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쳐버린 갈망이었다. 그녀는 한을 풀기 위해 유생들의 젊은 기운을 탐했지만 그 기저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다. 성균관에 울려 퍼지는 그 노랫소리는 유생들의 심장을 파고들며 그들 속에 억눌렸던 욕망과 죄의식을 자극했다. 박진사는 그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부적을 그림에 던졌다. 부적이 그림 표면에 닿는 순간 그림 속 여인은 마지막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검은 연기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그림은 다시 낡고 색바랜 초상화로 돌아왔고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핏자국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붉은 비단 저고리의 색도 바래어 잿빛에 가까워졌다. 성균관의 괴이한 현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했다. 유생들은 다시 학업에 집중했고 밤에는 더 이상 끔찍한 꿈을 꾸거나 정체모를 핥힌 자국을 발견하지 않았다. 성균관은 다시 고요와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몇 해가 지나 성균관의 어느 깊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유생들은 다시 흐느끼는 듯한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을 속삭였다. 이제는 무서운 요녀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림 속 여인의 노래는 더 이상 유생들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픔과 그리움만이 가득한 고요하고 애달픈 노랫소리였다. 마치 비에 젖은 낙엽처럼 쓸쓸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영원히 읊조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균관의 밤을 지배하는 정염기가 아니었다. 그저 영원히 사랑을 갈망하며 떠돌아다니는 애처로운 홀령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성균관의 붉은 기와 아래에 스며들어 학문에 전념하던 젊은 유생들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정염과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사랑의 굴레는 그렇게 성균관의 오랜 역사 속에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로 깊이 각인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때로는 금기를 향한 유혹처럼, 때로는 욕망을 경계하는 경고처럼 비 오는 날이면 성균관의 밤을 여전히 채우고 있었다. 유생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깨달았다. 학문과 도덕이 전부인 삶 속에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욕망의 그림자를 경계하되 사랑의 아픔 또한 존중하고 위로해야 함을. 미녀 귀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성균관의 밤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